자,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에 대해서 볼 텐데, 좀 공격적인 추세 매매보다는 완만한 채널을 따라가는 추세 매매. 그러니까 추매를 많이 하게 되면 연속 손절이 나가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물타기 정보 안 하실 테니까. 이 연속 손절이 나가는 추매의 공간을 피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전환의 기점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패턴을 볼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요. 나오는 이 델타의 다이버전스를 볼 거고요. 엘파가 오파를 다 치고 난 이후에 끝에서 다이버전스를 쳐주고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물량이 매도로 확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때문에 시장이 끌어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은행권 펀더멘탈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부채 한도 때문에 내려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공간은 특히나 만약에 더 컨티뉴에이션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피봇 공간에서 다시 이 디센딩의 패턴이 끝나고 올라오는 파동에서 매수를 담기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즉 펀더멘탈이 끌어내릴 때는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힘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컨티뉴에이션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기가 어렵고요. 최근의 장세는 힘은 강하지 않지만 불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VA를 굉장히 오랫동안 치긴 했죠. 여전히 큰 그림 속에서는 불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디센딩 패턴을 컨티뉴에이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센딩의 패턴을 컨티뉴에이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디센딩의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패턴인데 만약에 이게 베어 장세라고 한다면 치고 맞고 내려오면 피봇 안착하면 다시 컨티뉴에이션으로 보는 게 맞지만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래 공간에서 형성되는 다이버전스 뭐가 되는 거죠? 상승의 다이버전스 이후에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일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터져 나오는 순간 맞고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맞고 여기 있는 피봇을 안착하고 올라와서 3파 그 다음에 5파를 치면서 고점을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공간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센딩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에이션으로 보는 것보다 올라와서 안착하는 1파가 터졌을 때 고점까지 도달하는 3파나 5파를 노리면 좋습니다. 여기는 한 번에 3파를 쳐버렸고 다이버전스를 치면서 5파까지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추세 전환의 턴어라운드를 볼 곳이 바로 이런 공간이 될 거고요. 물론 여기는 지금 30분 차트이기 때문에 끝에서 잡아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죠. 디센딩 패턴이 나오다가 터져 나오는 공간에 매수를 볼 수 있는 공간, 터져 나오는 공간에 매수를 볼 수 있는 공간, 영매매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이 패턴을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패턴으로 일봉의 패턴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데일리 패턴적으로는 여기를 기점으로 따라 올라가는 지금 채널의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30분으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디센딩의 컨티뉴에이션보다는 디센딩이 끝나고 난 이후에 터져 나오는 이런 파동, 터져 나오는 이런 파동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죠. 이평선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30분의 데드 크로스 이후, 데크 이후에 이격도가 가장 벌어지는 공간, 데크 확인하시고 이격도 벌어지는 공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상방으로 크로싱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 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패턴도 비슷한 패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선과 21선 제가 미리 넣어놨고요. 보시면 30분을 기점으로 치고 올라오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격도가 벌어지고 다시 터져 나오는 공간, 이 공간을 매수로 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터져 나오고 난 이후에 이 격도가 벌어지고 확실하게 차트 패턴을 이탈하는 공간들을 노리시면 좋습니다. 이탈하는 공간에서 터져 나오는 공간에 다시 매수를 볼 수 있겠죠. 여기는 CPI이기 때문에 물론 잡아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모든 이 채널 이탈하는 공간은 잘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매도 영매매 하시는 분들의 대참사가 나는 공간입니다. 이 끝에서 피봇으로 만약에 살짝 익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피봇을 그어서 올라오면 대참사가 나겠죠. 버티면서 올라와서 물타기하고 존버해서 내려가는 걸 먹는다라고 한다면 승률이 99%가 돼도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1% 가는 날이 장날이 될 때 물타기하고 올라가면서 99%에서 익절 났던 거 모두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이격도가 벌어져요. 이격도가 물론 크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벌어지는 공간에 이탈하는 공간 보시고 모멘텀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공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공간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민감도를 올려서 뭘 봐야 되냐면 상방의 다이버전스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델타의 다이버전스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순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물론 CPI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쳤지만 보통 이때는 패턴이 1파, 3파, 5파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5파부터 다이버전스를 쳐줄지 아니면 연장해서 다이버전스를 쳐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는 꽤나 다이버전스를 크게 쳐주고 있죠. 이럴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공간과 그 다음에 이 가로 매물대를 안착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매도를 노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디까지 노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중요한 가로 매물대까지. 왜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얘는 변곡의 매매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쑥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공간, 첫 번째 공간은 뭐냐면 추세 매매를 할 텐데 추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30분의 데드크로스 이후 이격도가 벌어지는 공간으로부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 되는 패턴, 이게 예년처럼 이런 식의 패턴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여기서 안착하면 바로 원웨이 이후에 다시 1.5% 치는 이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다가 넘실넘실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스쿠징, 넘실넘실 돌아왔다가 스쿠징, 넘실넘실 돌아왔다가 지금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30분의 데드 크로스를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격도를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터져 나오는 이 디센딩 이후에 1파를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2번 저희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추세 전환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L파의 5파를 확인해 주시고 30분 이상급에서 터져 나오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추세 패턴적으로는 이탈하는 공간과 가로 매물대를 동시에 이탈하는 공간 있죠. 이 공간에서 모멘텀이 터져 나올 때 아랫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노릴 수 없나요? 여기에서도 노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30분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본청이나 아니면 뭐 약익절, 약손절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지금 반복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기점으로 내려와서 상방 다이버전스를 치고 디센딩에서 1파가 터져 나와서 1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완만한 채널을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완만한 채널의 상방을 도달했을 때 여기에서 다이버전스를 체크해주고 다시 한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공간 그리고 이 피봇 공간 밑을 안착하면 어디까지의 공간이 있냐면요. 네, 다시 이 밑에 공간을 안착하는 순간 이 공간까지 바로 매도의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시점에 저희가 10분의 풋프린트 시스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볼 공간은 어느 공간이냐면 바로 거래량이 크게 소진되는 공간을 볼 겁니다. 거래량이 소진되는 공간에서 터져 나오는 델타의 다이버전스, 즉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델타의 다이버전스를 체크해 줄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힘이 매수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5% 이상 매수가 이기는 공간, 만약에 매도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 이상을 치는 공간, 이런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거래량이 충분히 소진해주고 난 공간, 마젠타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공간 이후에 마이너스 5%로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쳐준 그 완성봉, 여기를 기점으로 그 다음 공간에서 이탈하는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도로 한 번씩 노려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완성봉 이후에 이탈하는 공간이 형성이 되겠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차트 패턴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컨티뉴에이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5% 이상을 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자들이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매수의 힘이 없으니까 고래들이 이제 힘을 빼버리겠죠. 그럼 내려오면 이 밑으로 개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오는 거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밑으로 손절을 칩니다. 매수의 손절은 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강력한 매도의 힘이 들어오겠죠.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매수를 빼는 힘, 플러스 밑에서 이제 매수자들의 손절, 이 두 가지의 힘이 합쳐져서 굉장히 강력한 매도의 힘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오는 공간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10%로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대가 새벽 2시인 만큼 다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지금 거래량을 2배 정도로 띄워주고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9.25% 턴어라운드가 나고 난 이후에 이탈하는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전반적인 대추세를 보고 대추세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앞에서 많이 소지를 때려주고요. 플러스 5% 이상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 됩니다. 완성봉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터져 나오는 공간에서 같이 매수 방향으로 따라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지금 11시 50분이니까 미장이 열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충분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밤 10시 반에 장이 열리니까 한 12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정이니까 0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정까지 시간 정도는 괜찮고요. 만약에 자정을 넘어갔다, 새벽 1시다, 혹은 2시다, 3시다, 그러면 셋업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추매를 하지 않고 확실히 눌러주고 나서 추세 매매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30분의 데드크로스 이후 다시 이탈하는 공간, 확실하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이탈하는 공간을 노리시면 훨씬 더 저각의 패턴, 완만한 패턴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추세 전환은 조심해야 됩니다. 방향적으로 변곡이기 때문에 위에서 올려치면서 엘리엇 파동이 충분히 나고 난 이후에 확실한 모멘텀의 괴리를 형성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탈하는 두 가지 패턴, 바로 사선을 이탈하는 패턴과 가로매물대를 이탈하는 패턴에서 그 아래에 있는 피복 공간, 그 아래에 있는 피복 공간까지만 매도를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에서 터져 나오는 디센딩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방의 다이버전스를 맞고 다시 1파, 3파, 5파로 치고 올라올 때는 확실히 눌러주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